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F-3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F-35 하면은 아무래도 최근 이 전 세계 전투기 분야에서 최대 화두 중에 하나죠. F-35 정확한 이름은 이제 라이트닝 2입니다. 2가 붙은 거는 원이 있었겠죠. 옛날에 쓰던 전투기가 하나 있어요. 라이트닝이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 그 뒤를 잇는 이제 전투기 뭐 이런 거죠.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좀 개발이 됐고요. 사실 이걸 이제 미국이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구입해서 쓰고 있죠. F-35A를 이제 구입해 쓰고 있는데 기존 전투기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만들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만든 이제 가장 최근 만든 최신 전투기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들을 다 모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F-22 랩터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와, F-22 랩터를 능가하면 최강의 전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보면 이게 우수한 스텔스 기능 때문에 F-22보다 스텔스 기능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글쎄요. 일단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더 안 걸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도 이게 이제 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쓰는데 F-22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파 교란 제밍이라고 하죠. 이런 기능도 이제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22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좀 우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전자광학 표적 탐색 조준 체계, 그 다음에 분산 개구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강점으로 보여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투기에서 상대 전투기나 상대 목표물을 탐지하는 건 레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레이더에는 단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스텔스기는 레이더로 어차피 포착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레이더를 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채잖아요. 어디선가 레이더 전파가 온다. 그러면 저쪽에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레이더를 쓰지 않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서 적기나 미사일을 포착을 하는, 그리고 적을 이렇게 조준해주는 그런 체계들을 개발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EODAS, 뭐 EOTS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F-35 탑재를 했어요. 이게 F-22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F-35에만 탑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F-22랑 F-35랑 붙으면 F-35는 F-22를 포착을 해가지고 조준을 할 수 있는데 F-22는 F-35를 포착을 못해요. 서로 스텔스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투를 해버리면 F-35가 F-22를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F-35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다른 전투기나 이지스함, 레이더 기지, 조기 경보기, 인공위성 이런 데랑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아주 탁월하다 그래요.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이라는 건 결국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급의 컴퓨터가 지금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정보 처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투기가 예를 들어 날아가요. 그럼 상대 진영의 전투기가 지금 몇 대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조기 경보기가 탐지할 수도 있고 지상의 레이더 기지나 이지스함이 탐지할 수도 있고 다른 전투기가 탐지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탐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막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그러면 저 전투기는 누가 처리할래? 저 미사일은 누가 처리할래?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느리면은 그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F-35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워낙 우수해서 빨리 처리한다는데 슈퍼컴퓨터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슈퍼컴퓨터가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쓰던 슈퍼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더 떨어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무조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기준을 딱 잡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컴퓨터가 이제 뭐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35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미국은 이제 F-35를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전투기들을 다 이걸로 교체를 하자라는 좀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F-16 파이팅 펠컨이나 A-10 썬더볼트 2, 그다음에 이제 F-A-18 호넷, 슈퍼 호넷, 그다음에 이제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죠 이건. 이런 것들을 다 F-35로 대체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이걸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F-35가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F-35 이미 실전에 투입하고 있는데라고 하는데, 원래 F-35를 개발할 때 미국 국방부가 최소 사양을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뭐 속도는 얼마 나와야 되고 뭐 무게는 얼마까지 띄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 사항들을 모두 충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출시를 해가지고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제 블록 4부터는 이 국방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제조업체가 로키드 마틴인데, 로키드 마틴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블록 4는 언제부터 생산할 거냐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2004년부터 생산할 거야라고 말은 해놨어요. 근데 2004년에 뭐 시제품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블록 4.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로는 올해 2026년 중하반기에야 블록 4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전에 도입하지 못한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뭐냐? 국방부 요구 사항을 아직 충족을 못한, 그러니까 일부 부품이나 일부 성능들은 지금 떨어진 상태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방부나 아니면 로키드 마틴에서 F-35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F-35가 이렇게 대단한 성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성능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국방부가 그러면 완전히 성능 충족한 뒤에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로키드 마틴이 국방부랑 계약을 할 때부터 처음에는 미완성품이어도 일단 납품을 하고 점점 성능 개발을 하고 부품 장비가 개발되면 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완성을 해 나가자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미국이 군 무기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그 중월특급 구축함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가 결국은 끝내 거기에 탑재할 무기를 개발을 못 해가지고 배 자체를 그냥 폐기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이제 상황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F-35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용 프로그램도 지금 다 개발이 안 된 상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 뭡니까? 엔진이죠. 근데 그 엔진도 교체 대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 F-135 엔진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136을 탑재를 하기로 했는데 136 엔진은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존 엔진을 일단 쓰다가 개발되면 교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레이더나 전자장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교체 대상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거랑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도배장판도 안 돼 있고 그냥 뼈대 벽체만 지어 넣었더라 이거예요. 선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잠만 잘 수 있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나 고급 아파트 산다라고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불편하죠. 나중에 도배장판은 나중에 해준대요. 전기도 나중에 넣어주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개발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네, 그래서 더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전기 공사하려면은 돈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돈 더 주고 더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완전 인질로 잡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느냐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F-35 개발 과정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1994년에 미국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다르파라고 흔히 부르죠. 다르파에서 기존의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를 대체할
비행기를 좀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신형 고급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ASTOVL 사업을 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맡은 게 로키드사에, 그때는 로키드 마틴도 아니었어요. 로키드사에 그 스컹크웍스라는 설계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그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개발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현재 F-35에 도입은 됐어요. 그다음에 1991년에 이제 미국 공군에서 F-16을 대체할 다목적 전투기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MRF라고 해서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91년이니까 언제예요? 이제 냉전이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냉전이 끝나면서 야 그냥 F-16 계속 사용하자. 우리 굳이 돈 들여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이제 변경됐고 F-22 개발에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새로운 그 전투기를 또 개발하기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1991년에 해군도 그때 해군이 이제 주로 쓰던 게 A6 인트루더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걸 대체할 고급 전투기 공격기 사업을 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가 딱 보니까 아니 왜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공군, 해군 다 따로따로 다르파 따로 다 따로따로 하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 라고 해서 일단은 그 육군에서 하던 MRF 사업하고 해군에서 하던 이 고급 전투기 공격기 사업을 다 중단을 시키고 통합 고급 타격 기술 JAST 사업으로 통합을 이제 시키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통합 그 영어 약자로 조인트 J가 들어가면 이게 조인트의 약자인데 통합이란 뜻이고 통합이 무슨 뜻이냐면 국방 분야에서는 통합을 둘 이상의 병종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을 묶어가지고 같이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J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인트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뭡니까 다르파에서 추진하던 수직 이착륙기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여기에 통합시켜버리자라고 해서 1995년에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 타격 전투기 JSF 사업으로 이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JSF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F-3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군, 해군, 그다음에 해병대, 수직 이착륙기는 주로 해병대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이제 군종에서 쓸 전투기, 주력으로 쓸 전투기를 통합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군도 쓰고 해군도 쓰고 해병대도 쓰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야 이양 개발을 하는 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동맹국들을 좀 끌어들이자라고 해서 이제 먼저 영국을 끌어들였습니다. 영국을 끌어들인 게 아무래도 이제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가 영국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수직 이착륙기 개발하는 데서 이제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부터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 F-35 사업 있잖아요. JSF 사업에 등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이제 영국, 2등급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3등급이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트리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더 이제 많이 개입을 하고 더 빨리 개입을 한 그런 나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그 대공 무기 수입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서 2019년에 이 사업에서 이제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일단 돈을 내는 거예요. 전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이제 내는 걸로. 그래서 적게는 1억 2,500만 달러부터 많게는 20억 달러까지 돈을 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 개발 비용 250억 달러 가운데서 43억 7,500만 달러를 이 동맹국들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같이 그러니까 돈도 같이 모아가지고 개발을 같이 하고 생산도 부품을 각 나라가 나눠서 생산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개발 초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육군, 해군, 해병대 통합하고 따로따로 진행하던 이 사업도 다 통합을 하고 여러 나라들도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좀 벌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미국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군, 해군, 해병대가 다 원하는 목적 그 성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나의 전투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설계하는 게 돼서 이제 너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요구를 하나의 전투기에 다 꾸겨 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개발이 늦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야, 안 되겠다. 그냥 비슷한 전투기 3가지 종류로 만들자. 육군 쓸 거, 공군 쓸 거, 육군이 아니죠. 공군 쓸 거, 해군 쓸 거, 해병대 쓸 거. 이 3개를 따로따로 만들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F-35A를 공군이 쓰고 F-35B는 해병대가 쓰고 F-35C는 해군이 쓰고 해병대도 F-35C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자, 공군은 공군 기지가 기반이잖아요. 해군은 뭐 해군 항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같은 데가 기반이잖아요. 해병대는 해군에 그 끼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습 삼kam이나 항공모함 같은 데 해병대가 같이 다니면서 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병대하고 해군은 좀 요구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각각의 병종이 요구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 F-35A, B, C가 약간씩 좀 차이가 생겼어요. F-35A는 이제 일단 가장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총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F-35B나 C는 기관총 내장이 안 돼 있어요. 필요하면 외부에 이제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무슨 뜻이냐? F-35A 같은 경우는 공군이 운용을 하는데 공중전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근데 F-35B나 C는 공중전이 목적이 아니고 지상 공격이 기본 목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35B 같은 경우는 해병대가 써야 되니까 수직 이착륙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F-35B 중에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조종석 뒤쪽이 딱 열리면서 거기서 막 그 팬이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뒤에 엔진은 옆 밑으로 이렇게 딱 구부러져 가지고 수직으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F-35B입니다. 사실 이 F-35B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어요. 이 수직 이착륙기를 이 조그만 전투기에다가 수직 이착륙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다음에 F-35C는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함재기입니다. 근데 함재기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이걸 차곡차곡 놓아야 되잖아요. 날개를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날개를 완전히 접는 건 아니고 끝터리만 이렇게 살짝 접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함재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폭격하고 돌아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날개 폭이 다른 F-35A, B에 비해서 3m 정도 더 넓습니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끄트리를 접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사양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날개 폭이 이제 F-35C만 3m가 더 3m까지는 아니고 2m 한 50, 40 뭐 이 정도 더 긴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하고 최고 속도가 마하 1.6이에요. 그래서 마하 1.6이면 사실 다른 전투기 기존 전투기보다는 느린 편입니다. 최고 속도가 1.6이면 좀 느린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 반경은 1000km 정도 나오니까 이거 F-22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개발 기간도 작은 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 길어졌고 엔진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개발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전기 공사하려면 돈 얼마 내야 되고 도배장판 하려면 돈 얼마 내야 되고 추가 요금을 자꾸 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2002년에 이걸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2천억 달러 정도로 인수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 2017년에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2배로 뛰어가지고 4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 달러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운영 유지비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스텔스기가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이 무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장이나 수명이 좀 짧아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무기가 이제 막 그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이게 강한 압력, 진동, 열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막 그 흔들리고 막 찌그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하다 보면 총에 맞기도 하고 뭐 파편에 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품 교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총 같은 경우도 기관총 막 쏘다 보면은 총신이 이제 뭐 과열돼 가지고 휜다거나 뭐 이런 마모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관총 버리고 새 거 씁니까? 그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총신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투 중에 이거 안 되겠는데 못 쓰겠는데라고 하면 총신만 재빨리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신을 빠르게 갈아 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자주포 같은 경우도 뭐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주포는 표준으로 하루에 몇 발까지 쏠 수 있고 이걸 몇 회 이상 쏘면 포신을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에 막 쏘다가 이거 횟수 지나가는데 그럼 공장으로 다시 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교체를 해야 돼요. 포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F-35도 마찬가지로 전투기가 의외로 이제 엔진 수명이 좀 짧아요. 엔진 수명 짧고 나머지도 이제 수명이 다 짧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조종석을 덮는 캐노피, 유리 캐노피를 생각해 보면 얘를 교체할 때가 대략 이때쯤이면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빨리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 중간에 막 돌이 튀어가지고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심조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뭐 굳이 기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건 낭비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언제 그러면 새 걸로 교체를 할까 이거를 계속 부품을 준비해 놓는 것도 이게 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F-35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운영 유지 보수 체계를 만들었냐면은 그 록히드 마틴사에서 ALGS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으로 이 부품 교환 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자동 군수물자 공급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비행 중에 갑자기 꼬리 날개가 고장이 났다. 그럼 꼬리 날개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록히드 마틴사에 자동으로 이 비행 전투기가 뭐 조종사가 무슨 버튼을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전송을 해요. 그러면 록히드 마틴사에서 야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어느 몇 번 전투기 꼬리 날개 교체해야 된단다. 부품 보내라. 라고 하면 그 나라 공장으로 부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전투기가 착륙을 하면 빨리 부품 교체하고 다시 또 이륙해서 작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최첨단 어떤 체계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부품 교체를 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95%의 부품을 다른 부품을 건드리지 않고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부품 교체해서 바로 띄울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부품 교체가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겠어요? 통으로 그냥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통으로 떼고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걸 또 분해해서 정확하게 고장난 그 부분만 찝어가지고 빼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통으로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이 부품 상태를 이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요즘 아마 이제 카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들 아실 텐데 옛날에는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 가면 카센터에서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들고 뭐 두드려도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무슨 본네트 열어가지고 무슨 전자장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스터기 딱 꽂아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 딱 보고 어디 고장 났네요.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F-35가 스스로 자기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어디에 무슨 고장이 났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록히드 마틴 본사에 전송을 해요. 지금 어디가 고장났고 뭐 언제쯤이면 이거 고장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송을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컴퓨터로 이걸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게 조종사도 신경 안 쓰고 이 정비사도 신경 안 쓰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정보 체계를 이제 앨리스라고 부릅니다. ALIS 앨리스인데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인
이 체계인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록히드 마틴에서 전 세계에 판매한 F-35를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F-35를 쓰잖아요. 근데 록히드 마틴사에서 야, 저 나라는 F-35를 너무 험하게 모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품 교체를 자동으로 이렇게 어디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게 자동으로 전송 오면 자동으로 부품 보내줘가지고 교체하게 만들잖아요. 진짜 고장이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사가 맘만 먹으면 부품 팔아먹으려고 불필요하게 부품 교체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도 모르게 그 조종사의 조종 이력들이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본사가 F-35에 어떤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실제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미국과 적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미국이 야, 쟤네가 쓰고 있는 F-35 다 고장 내버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충돌을 했어요. 그래갖고 일본도 F-35 있잖아요. 우리 F-35랑 일본 F-35가 출격을 했는데 미국에서 야, 우리는 일본 편이지 한국 F-35 기능 정지시켜버려 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고, 이게 또 해킹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적성국에서 해킹해가지고 야, 이거 그 F-35 저쪽 나라의 F-35 부품 다 작동 중단시켜버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골치 아픈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이 정비를 예를 들어 우리도 F-35를 수입했으니까 우리가 F-35를 정비하면 되잖아요. 정비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각 대륙별로 거점 국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미국이 그 거점 국가에서 정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에는 일본의 그 정비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35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정비해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적 충돌하고 있는데 일본에 보내주면 일본이 그걸 정비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은 극대화했지만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앨리스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2020년에 록히드 마틴에서 자체 검사를 해봤는데 앨리스에 결함이 너무 많이 있다. 4,700개의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미 의회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앨리스는 쓰면 안 되겠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앨리스 사업을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딘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예산 부족해가지고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F-35가 이렇게 이제 성능 자체는 되게 이제 뛰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만들긴 했는데 이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진 데다가 이게 이제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유지 비용 너무 높고 기술적 결함도 계속 발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게 점점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F-35 개발에 이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력기였던 F-15, F-16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개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산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15나 F-16의 노후화가 좀 심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제 뭐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최근에 트럼프가 6세대 전투기 이제 미국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디자인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F-35가 변화하는 공중작전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군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이 2021년 2월 17일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F-35를 이제 값비싼 슈퍼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출퇴근용으로 페라리를 타지는 않는다.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낮은 수준의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F-35를 실전에 투입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논리라면 F-35의 문제점이 F-22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국이 전체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싹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구상이 좀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4.5세대 혹은 4세대 전투기를 개량해서 그냥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게 돈이 더 적게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장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F-15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형으로 F-15EX, 이글2 뭐 이런 게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F-35보다 더 이제 각광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의 이런 구상에도 모순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거잖아요.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낮은 수준의 전투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더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낮은 수준의 전투를 하기 때문에 최고 사양의 전투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하고 직접 전투를 한다면 당연히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을 한번 봅시다. 러시아는 지금 이제 최고 사양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 같은 거를 막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F-35나 F-22 같은 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F-16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달라고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지원을 했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20이나 F-35를 투입해가지고 수호이 57하고 한판 붙어봐. 이렇게 해야 사실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낮은 수준의 전투만 하니까 최고 사양의 전투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최고 사양의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전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F-35의 주요 문제점으로 또 등장한 게 가동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F-35 사업 책임자였던 마이크 슈미트 미 공군 중장이 2023년 3월 29일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2023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미군이 배치한 F-35의 월 평균 임무 가동률은 53.1%인데 이게 원래 목표치가 6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를 받은 뒤에 실제 작전이 가능했던 비율을 임무 가동 가능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53.1% 그러니까 대략 50% 정도 됐다는 거는 당장 F-35 출격 명령을 내렸는데 한 절반 정도는 출격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10대 띄워 했는데 5대밖에 못 띄우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미국 회계감사원이 2023년 9월 21일 제출한 보고서에도 2023년 3월 기준 임무 가능률이 55%였고 국방부 목표치는 85에서 90%인데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계감사원은 주력 전투기를 F-35로 교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전투기를 F-35로 했는데 정작 작전에 투입하려고 보면 제대로 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F-15, F-16을 계속 주력 전투기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왜 임무 가능률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 예비 부품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너무 자주 난다거나 엔진 부품 고장 특히 너무 자주 난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좀 꼽았다고 하고요. 2023년 3월 29일에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F-35 엔진이 지금 F-135인데 이게 처음부터 성능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F-136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탑재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엔진은 또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F-135 엔진을 개량하는 사업 하고 신형 엔진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F-35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여러 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6세대 전투기 이제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5세대 전투기를 아직 주력으로 딱 책정하기에 애매한 상황인데 벌써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해가지고 과연 6세대 전투기 제대로 개발될까? 5세대 전투기의 이런 한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